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이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경쟁 치열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20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 입당한 분이시죠. 홍영표 새로운 미래 상임 선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진 교수님, 박 실장님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트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네. 새로운 옷을 입으셨는데 어떤 마음이신가? 옷이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딱 들진 않죠. 예, 갑자기 옷을 바꿔 입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좀 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색깔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색깔은 제일 세련됐습니다. 다행히 색깔이라도 좀 마음에 들어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민주당에 이제 몸담으시면서 4선을 하셨고, 네. 자 이번 선거는 이제 지역구 부평을에 또 다시 출마하신 건데 지역구에선 유권자들이 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반응을? 아무튼 제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은 네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알려져서 예.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뭐 다 알고 있어서 그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뭐 당에서 하위 10%에 포함을 시키고 또 그걸 또 감수하고라도 경선하면 탈당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제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예. 경선도 시키지 않고 아. 당에서 공천 배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지역 주민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탈당하신 전에 이제 의원총회 때 좀 센 발언도 하셨다는 게 이제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발언 때문에도 공천 배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 하신 말씀 자체가 네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공천 네. 기획을 찾지 못했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예. 당에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뭐 부정부패에 관련됐거나 뭐 의원 평가는 그렇게 됐지만 예.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예. 면에서 제가 경선까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뭐 지역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책사를 불렸던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국민의힘은 이현웅 변호사를 공천을 했는데 상대 네. 후보들 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대 후보들은 뭐 최근에 예. 한 열흘 남짓 이렇게 공천이 확정됐고 뭐 일본 그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아마 사무실에 오늘인가 이제 아하. 프랭카드를 처음 걸었을 정도로 예. 지역에 연고도 없고 기반이 없죠. 그냥 송영길 전 대표하고 아주 뭐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예. 그 같이 뭐 많은 일을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현웅 후보는 2016년도에 한번 예. 안철수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전혀 뭐 지역에서 활동이 없다가 아하.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두 분 다 지역의 인지도라든가 어떤 조직 기반 이건 없는 분들이죠. 네. 그 이제 인지도와 조직 기반으로 따지면 이제 의원님께서 가장 앞서실 터이시고 그러나 이제 4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대 후보들은 네. 이제 새 인물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5선이 필요한 이유를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제가 뭐 이제 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해온 일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 6개를 완전히 이전 확정시켰다든지 아하. 또 한국 GM이 그 적자가 나서 예. 그 뭐 거의 폐쇄 위기까지 갔는데 아하. 그걸 살려서 작년에 이제 한 10년 만에 한 1조가 넘는 흑자가 났어요. 예. 그리고 뭐 또 비정규직 한 800명을 올해 초에 전원 정규직화도 했고 이게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예. 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은 뭐 지역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이걸 좀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자, 박 실장님과 진 교수님도 함께 질문을 해주시죠. 그 민주당을 떠나면서 부평을 출마를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가짜 민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아시지만 민주당이 한 7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당으로서는 그 민주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신과 그런 가치를 계승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는 민주당 정당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좀 그런 민주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민주당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민주당을 나오면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진짜 어떤 민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경선이라도 요구했는데 하위 10%지만 뭐 전략 경선 지역으로 묶이면서 경선도 안 됐잖아요. 네. 물론 뭐 과거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거의 박빙으로 지기도 했고 친문 핵심으로 네. 불리셨는데 그런데 왜 하위 10%에 해당됐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년 한 7, 8월부터 여의도에서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예. 내년 총선에서 한 30명은 날리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당원 당규를 고쳐서 하위 10%또 30% 감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건 예. 사실 우리 그 당시 민주당의 당원 당규로 보면은 1년 전에는 그런 어떤 공천 관련 규정들을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 과정들 이것도 이제 거의 저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를 좀 제시해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비명이 어떻게 보면 중심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가 저는 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봅니다. 건가요?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선까지 하고 말 그대로 친문 핵심으로 불리셨고 그런데 최근에 보여준 행동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약간 막무가내 간다라고 지지층이 볼 때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그 정도 사선까지 있는 중진으로서 뭘 했냐는 지적도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비판한다 이런 이제 이건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뭐 평의원 아닙니까? 사선이라 하더라도 저는 대정부에 대한 어떤 뭐 투쟁이든 아니면 어떤 비판이든 예. 실제로 가장 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집회에 그냥 참석하는 것이지 아하. 제가 거기 가서 저한테 마이크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계속 써왔고 거기를 보면 저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 제가 언론에는 좀 아마 여기서도 저를 한두 번 초청을 해주셨는데 안 나온 이유가 예. 제가 그 시점에서는 아하. 나가면 아.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어떤 갈등 그런 질문들이 대립, 나올 수 있어서. 이걸 일으키면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좀 당 내에서 내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치 검찰의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예. 그거는 당연히 당 지도부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고요. 예. 이게 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대정부 그런 투쟁을 할 때도 특히 의회에서의 우리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운영을 보면 많은 그 민주당의 지지하는 국민들은 왜 180석을 줬는데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러면 작년에 무슨 특검이다 뭐다 해서 한 13개 정도 그런 걸 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공격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갈 거냐.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그때부터 소위 수박, 뭐 왕수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민주정당이라 하면은 그 국회 운영도 그렇고 어떤 정부에 대한 정부 투쟁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예. 것이 일체 다른 이야기가 허용이 되지 않죠. 그냥 지도부에서 하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분위기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어떤 체포 동의안 예. 이거 이제 가결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달에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들한테 그건 당내에서 아무도 상의도 하지 않고 대국민 연설에서 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놓고 9월에 이제 후쿠시마 투쟁을 했어요. 예. 저도 많이 집회도 나가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단식에 들어갔다가 그때 목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하고 내각 총사퇴였습니다. 예. 그 단식하다가 갑자기 끝에 가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것을 직접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딱 끝나니까 그냥 또 내각 총사퇴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장 기각되면서 예. 마녀사냥 하듯이 이제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을 비판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총선에 지금 이번에 압승을 해야 되니까 좀 통합 비대위나 이런 것들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것들이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 중에 하나는 박용진 의원이 이제 재경선을 해서 조순희 후보에게 무릎을 꿇게 됐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건 뭐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지금 어떤 현실이다. 강성 지지자들, 소위 개딸로 대표되는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당을 완전히 점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모든 지금 선거, 예. 예를 들면 뭐 당원 당규를 교치기 위한 뭐 전당원 투표라든지 아니면 당대표 선거라 이걸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대략 한 35만 명이 투표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당원 중에. 민주당 당원 예. 중에서. 뭐 2년 전에 이제 뭡니까 저 21년도에 제가 당대표 송영길 대표하고 그 당대표 경선을 할 때도 예. 대략 비슷하거든요. 아하. 이게 30만에서 35만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예. 나머지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약 35%에서 많으면 40% 정도가 그런 투표에 참여하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당을 결정하는 거죠. 나머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100만 당원 뭐 작년에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났을 때는 한 120만까지 지금 책임 당원이 아마 늘어났었는데 2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 당원까지. 네. 아 그런가요? 일반 당원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고 있어서 당비를 내서 권리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지금 80만에서 10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5만 명이 이제 항상 어떤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게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그 박용진 의원의 그 경선에서 전당원 투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당원 구조와 그 성향과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나 현 지도부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예.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홍위병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선택지를 주겠다 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 당을 창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 3지대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의 기세가 이렇게 막 상승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셔야 할 텐데 새로운 미래가 어떤 면에서 더 어떤 메시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문제점, 예. 이 어떤 적대와 증오를 부추긴 선동 정치, 예.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예. 국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3분의 1은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먼저 탈당한 분들이 또 개혁신당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분열된 것.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좀 스텝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었고요. 아하. 저는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함께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의 토대를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예. 이번 총선에서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민주연대라는 것을 해보자고 했는데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뭐 경선에서 아하. 실패한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경선에 참여하면서 또 박용진 의원도 대표적이죠.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좌절이 됐습니다. 아하. 좌절이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새로운 미래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는 총선에서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뭐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다행히 오영환 의원이 사실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총괄선대위원장. 새로운 미래당에 입당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시간도 사실상 한 2주, 예. 20일인데 뭐 그저 뭡니까 사전 선거 생각하면 대략 한 2주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의미 있게 싸울 수 있는 지역에 좀 집중해서 그래도 원내 정당이 어떻게든지 되어야 한다 이런 목표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로 아마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거대 양당 이 당으로 해서 계속 지속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조국 혁신당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은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이 진보 뭐 개혁 진영이랄까요? 예. 범야권이 분열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다. 예. 저는 그 과정이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열인가요? 하나의 반윤연대가 아니라? 반윤 연대인데 예. 그 내부에서는 뭔가 지금 다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고 있고 이것이 저는 아마 어떻게 이게 잘 하나로 합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로 합해지지 이번 뭐 않을 총선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가겠죠. 이 흐름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국이 너무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너무나 정말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동정론. 그래서 국민들이라도 이 명예를 좀 회복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번 과정에서 지금 광주 전남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한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좀 그게 결합돼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민 비조, 뭐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명예당원 얘기했다가 당에서 경고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 제가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예. 지금 양쪽의 어떤 지지자들 간에 예. 굉장한 떴어요. 지금 갈등이 그래요?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박지원 또 국정원장 후보가 예. 아마 그 어떤 뭐 영린을 건드린 시기 된 거죠. 예. 그럼 민주당 지도부도 그럼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엄중 경고하 조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글쎄 아마 처음에는 뭐 조국 혁신당 하면 조금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예.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지율이 저는 총선까지 거의 유지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총선 끝까지 간다. 네, 제가 이 선거 현장에서 바닥에서 느끼는 감이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유권자들 만났을 이게 때. 지금 뭐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주 지민이라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비례대표 뽑아 가는 거고 그 게임에 너희들 찍어주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이 그런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국 혁신당 이번에 뭐 번호가 아마 8번인가 9번 되는데 그 찍는 분들은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이라도 이 조국의 억울한 거 이걸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아하. 이번에 뭐 공천도 보니까 정말 이거 민주당을 사당화시킨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결합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비명계 다 정리했는데 그 대부분 또 호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남 민심들이 이건 또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것도 좀 있고. 제가 듣기로도 예. 광주 전남에서 그게 높은 이유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거의 현역들이 거의 전멸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는 한 명 빼놓고. 예. 근데 또 뽑아놓고 보니까 예. 다 새 인물들을 뽑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호남 민심이 네, 제가 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예. 민주당 지지율이 한 70%까지 가다가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광주에서 2명 중에 1명은 지금 이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다시 뭐 총선 승리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가능해? 광주에서 바라는 건 정권 교체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그렇죠. 그럼 정권 교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이제 뭔가 조금씩 현실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좀 그럼 이재명 대표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죠. 조국 대표 견제할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도 많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 뭐가 쉽지 아까 않죠? 이제 무슨 뭐 몰빵이라 그러나요? 이런 예. 얘기도 하는데 더불어 몰빵.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왜 합니까 하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게 있어요. 자신의 투표 논리가 네,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그러나 이번에 정말 할 수 없다. 이 저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되니까 이번에 하여튼 총선은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이렇게 해서 이겨야 되고 그러나 이건 비례까지 이렇게 못하겠다. 아마 그런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판단입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비례해서 15명 당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그 생존자들 중에서 비명 생존자가 좀 덜어 있잖아요. 네. 이 색깔 약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 5만 땡기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그 자리를 윤석열 정부 심판을 20초 그런데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러니 새로운 미래가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다 지금 조국혁신당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죠.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새로운 미래는 예. 정말 이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예. 저는 사실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국민들한테 예. 정말 새로운 어떤 정치. 비전과 희망을 갖는 그런 정치의 토대라도 이번에 꼭 만들어 주십사. 이걸 뭐 호소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선에 좀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미래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